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가진 정책 세미나에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의 한 사례라고 하면서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문제 제기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보호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정규직 과보호를 거론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성급한 발언은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위원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의 법안들이 발이 묶여 있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문제는 지금은 정치력 발휘를 먼저 주문해야지 긴급재정경제처분권 운운하는 것 역시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은 김영삼 정권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동됐었는데 지금이 그렇게 긴급한 때인지도 의문입니다. 하여간 경제를 둘러싸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여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뿡뿡!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불금. 네. 예, 오늘 카피 어떤 거죠? 네, 이게 11월 말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왔는데요. 아, 데드라인. 뭐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하. 오늘 카피는 캐세라세라. 예, 캐세라세라.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될 대로 되라. 이게 이렇게. 이제 그 When I was just little girl. 그렇죠. 왜 그렇게 시작하는 그 맞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노래가 있죠. 예, 예. 그 노래 키스라세라죠. 예, 그래서 예.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는데 원뜻은요. 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은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좀 긍정적이에요. 예. 우리말로는 오히려 사필 규정에 좀 가까운데 예. 오늘 이 캐세라세라 카피는 될 아하. 대로 되라. 이 될 대로 분위기입니다. 되라. 네. 그렇죠. 자, 내일이 토요일, 모레가 일요일. 네. 이제 11월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11월이. 네. 그런데도 예측이 안 되는데 국회 예산안 처리 이거 하고 있죠. 이거 예산안 네. 심의 소위는 돌아갈 거려 지금? 어제 저녁 8시 반부터요. 그래서 그죠? 제가 이게 네. 개인적인 고충은 아닌데 뉴스 매거진 원고를 쓰다 보면 국회 때문에 하루에 2-3번 이렇게 찢어버려야 됩니다.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한번 항의를 하시죠. 항의를, 네. 공식적으로. 직업적인 네. 항의를 좀 할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야당이 5시 이후에는 좀 상황 좀 변하게 하지 말라고. 네, 밤에 예. 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요. 이거 섭외 다시 하고 이럴 때 많아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어제도 카피가 그대로 멈춰라, 얼음땡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어제 하루 야당이 이제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했었죠. 네. 총파업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어제 오찬에서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예. 또 합의했다. 그래서 아하. 보이콧을 풀기로 했다. 이렇게 예.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녁 8시경에 이제 예산 소위가 모인 겁니다.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였어요. 아하. 근데 야당은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후 5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이제 예산 소위 멈춰 있었는데 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강행하자. 단독으로 진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거셌고요. 예.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줘야 되느냐. 납득할 수 없다.
아이들이 과자 안 사주면 밥 안 먹겠다는 생떼와도 같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이런 좀 센 얘기들이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이 심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예결위에 야당 의원들이 자의가 아니라 당 지시에 의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 얘기가 맞죠. 네, 그래서 8시까지 기다리자 그랬는데 8시 반이 돼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네, 어젯밤에 재개됐습니다. 국회 보이콧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학재 의원 얘기가 사실 맞죠. 예. 그런데 뭐 이거 그래서 이 예산안 심의소위만 돌아가면 뭐 합니까? 네. 어젯밤에 정상화됐다 했는데 지금 파행, 정상화 합의, 진행, 또 파행, 정상화 합의 이 패턴이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주말 내내 달려도 사실 오늘 포함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와중에 이제 어제 재밌는 뉴스 하나 봤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 소속 의원 11명. 예.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불참하는 경우 그 회의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래서 이 삭감 금액이 얼마냐면 한 달치를 다 빼면 9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한테 94만 원 뺀다. 네. 그러니까 뭐 회의라는 게 본회의하고 예. 상임위 전체 회의를 얘기하거든요. 한 달에 뭐 몇 번 있죠. 예. 근데 여기에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94만 원을 다 뺏겠다. 무섭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서워. 무섭죠. 무서워. 근데 이게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면 무단 결석이 아니고 막 빠져요. 보좌관들이 다 합니다. 예. 근데 그나마 이 서류,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카운트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지금 야당이 참 이게 혁신실천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지. 이게요. 네. 제가 참 정말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것도 지극히 참 좀 모한. 네. 오히려 이 참 안 됐다. 저렇게 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네. 부분인데 왜 그 국회의원들의 캠프, 당내 네, 캠프 경선에 있죠. 캠프 참여 금지. 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아니 캠프 참여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거기?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혹시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는데 이게 국민들 보기도 민망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합니까? 네. 여야 마찬가지지만 뭐 출판 기념회 없애자, 백지화하자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그것도 얘기죠. 별게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정작 남아있는 일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5,233억 네. 야당은 못 박았지 않느냐. 예. 여당은 못 박은 적 없지 않느냐.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우회 예산 지원하는 걸로 예. 여야 얘기는 다 끝났다고 해요. 넘어가고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 부수법안 지정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핵심적인 게 어제 요게 좀 가닥이 잡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는 2,000원 인상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 594원이 이제 개별 소비세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야당은 개별 소비세는 국세 아니냐? 어허. 안 된다.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중에 50%는 소방안전세로 돌린다. 예. 소방안전세는 이제 지방재정 확충에 쓰이는 지방세고요. 예.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이제 국세고요. 예. 어찌 보면 여당은 중앙정부 편, 야당은 지방정부 편 해서 그게 뭐 요 세금 나눠갖기로 지방선거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세금 나눠갖기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 50대 50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안행이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제 하루 또 합의는 했으나 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야당도 지금 2,000원을 올리는 거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대략 이제 딸려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보이콧, 2,000원이 파행 오르나. 예. 아니 야당은 2,000원이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었나? 비싸다고 했죠. 예. 1,500원으로 내려야 한다, 1,000원으로 내려야 한다는데 지금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94원 정도가 이제 비중이 되는 개별 소비세 절반은 예. 소방안전세로 돌린다. 이게 어제까지 이제 진행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시한은 꼭 지킨다. 헌법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아니 헌법이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이 계속 지금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헌법 이전에 그 법부터 지켜야죠. 선진화법부터. 예, 그럼요. 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야당은 12월 9일안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 12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과연 이제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완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 주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예. 위원회를 풀 가동해서 지금 최소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 예산
처리 완료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야당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전략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르겠다는 게, 자,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걸 왜 개정하느냐. 합의한 거 아니냐. 그랬죠. 합의한 거 아니냐. 또 그러고서 당신들이 원했던 거 아니냐. 그랬죠. 그리고 이거 통과를 다 시켰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예, 국회 선진화법에 있어서 여당은 느긋해지고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은 초조해지고. 그렇죠. 또 이 자동 부의가 되다 보니까요. 인생은 참. 그런데 집권 여당이 지금 아주 초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어제 제가 보니까 이인재 의원 인터뷰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딱 짚으셨는데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이요. 이게 지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럼 연내 처리가 희박해져 가면서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 앞에 대안을 당당히 내놓으라 예. 이렇게 촉구는 했지만 이게 그냥 소리뿐인 촉구고요. 야당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노조도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신신당부했는데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상대안을 반대하려면 자신의 안을 일단 네네. 내놓고 반대하는 그건 것. 안 되는데 이렇게는 그렇죠. 합시다. 뭐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국회 보이콧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당신네들이 이거를 그 누리과정 예산을 못 박아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야 모두 아는 게 누리과정 예산이 만약에 네. 야당 안으로 합의해주고 이 하나하나 물러나면 결국 야당의 마지막 카드는 지금 제가 보기엔 뭐냐면요. 사자방 국조해라거든요. 아니 근데 본인도 뭘 내놓으면서 뭐를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법안 처리는 대안 이게 없이 되게 좀 시간 그래요. 끌기로 가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그러니까 자신의 안도 없이 반대하고 내놓을 거 없이 또 반대하고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노래 어떤 거 들을까요? 자, 뭐 오늘 카피는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지만 노래는 화양연화에 나왔던 주제가인데요. 키사스인데 요건 아마도 주말에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네, 이런 뭐 저의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키사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p, best to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ty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국민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밸류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히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서 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문제를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요. 이 정부의 노동정책 지금 상당히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 연결해서 정부에 있어서의 노동 분야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정규직 과보의 한 사례다. 네. 정규직이 과도한 보호를 받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는 상황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니다. 어떤 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가 10년 이상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일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이상 근속하는 비중은 16% 정도입니다. 예,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거죠. 그렇죠. OECD 최저 수준이 이제 OECD에서는 비교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1년 이하 단기 근속자 비중이 한 35%예요. 이게 OECD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25살 정도에 채용이 됐다고 치면 예. 그렇게 채용된 사람 중에 35살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100에 16명이에요. 그럼 이 100에 16명이 계속 60세 정년까지 가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예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구조조정. 사실 정년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보통 한 5, 6% 수준이에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객관적 현실을 가지고 정규직을 과부하되어 있고 그 정년제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문제,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죠. 경제가 요즘 좀 어렵다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이건 어렵게 고민하는 경제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지금 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16% 이게 참 기가 막힌 수치인데. 예? 그게 상식적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해요.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제 말이 훨씬 더 상식이다. 정년제에 해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 대기업하고요. 일부 공공부분밖에 없고 심지어는 요즘은 공공부분도 정년까지 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 공공부분이라는 게 이런 공사 이런 거예요? 그렇죠. 공사 이런 건데 이 공사조차도 최근에는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래서 그조차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일자리가 나쁘니 너도 나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 정규직 전환이나 정년제처럼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가 임금소득을 올리잖아요. 가계소득 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임금소득이 1%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한 0.28%에서 0.38%가 오른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주요한 연구기관들에서 나온 연구예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최경환 부총리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초기에 가계소득 증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규직 정리해고 완화하고 정년제 없애고 이렇게 하면 임금소득이 또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데올로기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지, 임금을 낮춰야지. 하지만 이데올로기하고 객관적 이 데이터나 현실은 다른 문제이니 그냥 우리 좀 객관적 현실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 경기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좋은 일자리 문제 혹은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유, 은 의원님이 노동 문제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냥 말문이 터지시니까 그냥 그동안 이 쌓였던 게 쫙 나오시네. 예. 네, 아유,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요. 글쎄요. 아니, 근데요. 지금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조금 논란이 되니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임금 체계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급이 오르면은 임금이 따라오르는 연공 서열제 이거보다는 이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급으로 월급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정말 이것도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 분 중에 몇 분이나 호봉제 적용을 받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IMF 이후에 한국의 임금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당 부분 성과급으로 바뀌었어요. 호봉제가 성과급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화이트 칼라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성과급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매년 연봉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평가가 너무 또 타이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그 업무라는 건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 양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많이 유도해서 사실은 이것이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라는 또 보고서들이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하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팀 작업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뭘 없애요? 팀 작업이요. 팀 작업을 없앤다. 팀 단위로 협력을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상 필요한데 너무 경쟁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삼성이나 일부 대기업처럼 원래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과급을 쪼이는 일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호봉제가 남은 곳도 호봉제의 성과급을 역등가, 호봉제의 직무급을 역등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사실은 순수 호봉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일부 제조업 생산직 있죠. 일부 제조업 대기업 생산직. 뭐 5%에서 1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꽤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노동 생산성만큼 임금 소득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래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야 된다. 임금소득이 늘려서 내수가 창출돼야지 이 경제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3174님이 이런 글 보내주셨습니다. 성과급 준다는 말은 허황된 장밋빛이에요. 호봉제 해야 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너무 힘드셔서 그래요. 어느 의원님,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임금 피크제는 노조도 동의하고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대한상의 회장님이 정경련이나 경총과 좀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반가웠어요. 정경련이나 경총은 임금 피크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임금 피크제로 나 안 돼. 도저히 안 되니 그냥 해고시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고 예. 대한상의 쪽은 그런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유연성을 갖는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하고 탄력적으로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을 표명을 하셔서 저는 좀 그래도 경영대 쪽에서 그냥 손쉽게 사람 자르는 것보다 경영대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우선순위 1순위가 우리나라는 인건비 절감이에요.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영상은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예. 한국의 기업은 관행적으로 인건비 절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1순위로 한다는 거죠. 외국은 그걸 가장 마지막 순위로 합니다. 그리고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상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경영대 내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주시자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요. 지금 인터넷에 이제 나온 기사, 이거를 보면은 정부가 고용시장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정년제도를 꼽았는데 현재 60세 정년,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 의무화가 적용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에 60세 정년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실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은 법이 통과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과된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법부 의견을 물으셔야죠. 그렇잖아요. 여야가 합의돼서 그러니까 통과가 한 거고 그 당시에 다 검토를 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기업은 개별 기업은 일부 정년제가 적용되는 개별 기업은 그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로 경제 전체적으로 이런 정년제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 이런 검토까지 다 하고 이미 시행하는 거로 법이 바뀐 거죠. 그렇다면 그때의 합의의 정신을 다시 되새를 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입법적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굉장히 이 사회적 합의를 깨는 방식으로 일방적 독재 방식으로 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근거조차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건지. 그러면 정책은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목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럼 굉장히 경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은수미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 대선에서 말씀하신 공약들이 있습니다. 내지오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지오가 늘리고 지키고 올리고예요. 네, 새누리당 공약을 기억을 하거든요. 늘리고는 뭐냐면 일자리를 늘리고, 그다음에 지는 일자리를 지키고, 올리고는 임금이나 이런 거 올리고요. 이게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우선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 나쁜 일자리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제 일자리의 40%가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39.2%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근데 이런 위법이 횡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올리고, 늘지오에서 올리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용시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법을 해소하면서 밑바닥을 올려주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을 시키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비정규직 쓰고 최저임금 안 주고 해서 생긴 돈이 어디로 가냐면 투자가 안 되고 왜 이자, 이윤, 배당 그다음에 상해 유보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여기는 불공정 거래 관행 때문에 움쩍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매출에서 30에서 6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예. 그런 본사도 많습니다. 이런 불공정 거래 가능을 없애줘야죠. 좀 더 제가 말할 기회가 있나요? 지금 시간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예. 예,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프레스센터 앞에 이 하청노동자 두 분이 올라가 계세요. 예, 예. 고공노동 하고 계십니다. CNN 때문에. 이 CNM을 그냥 이 경영사정만을 보면 이 CNM이 원래 매입 자금이 2,500이 아니 2조 500억이었는데 예. 예, 그 중에 대출이 1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지난 5년간 매출가 이익의 50%, 매출 50%가 53%입니다. 정확하게 이자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의 87%가 배당으로 나갔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임금을 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CNM만, 사모펀드인 CN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CNM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형태였지만, KC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단기 2008년에서 10년 사이의 경제 보고서를 보면 50% 이상이 배당으로 외국으로 나가요. 이런 문제들을 좀 알겠습니다. 관여를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명태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는데 네. 명태도 살려야죠. 뭐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야죠. 그럼요. 같은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해양수산부가요. 2020년에는 정말로 우리 동해에서 나는 우리 명태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했는데요. 참고로 올해 우리 동해에서 잡힌 명태 현재까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200여 마리에 불과하다고요. 200여 마리. 200마리. 예, 그렇죠. 그 계획을 좀 보니까요. 2015년부터는 명태 수정란을 부화시켜서 동해에 방류하고요. 2018년부터는 이제 수정란 어린 명태가 자라게 되면 이거를 민간 사업자한테 보내서 양식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2020년에는 다시 우리 동해에서 나는 우리 명태 먹겠다.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근데 그 명태 수정란을 부화시키는 게 어렵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있는 고기가 200마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잡아서 명태 수정란을 확보해야 되지 이래서 정부가 묘책을 내놨는데요. 산 명태 잡아서 신고를 해서 갖다 주면 50만 원. 죽은 명태 신고한 사람은 5만 원의 보상금을 주겠다. 그만큼 좀 시급하다는 얘기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나라도 정말 이런 시대가 오나요? 이 은행이자 사상 처음 1%대 시대에 진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운 뉴스 아침까지도 1%대 이자를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금융위기간 평균금리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금융권에 맡겨진 총수신이라고 하는데 이 총수신의 평균금리가 지난달보다 0.04% 하락했던 1.97%였습니다. 1.97%. 이 단군 이래 사상 최저치인데요. 이 1.97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 돈의 평균 금리고 상품별로 조금 이제 쪼개서 살펴보면은 많이 갖고 가입하시는 정기예금은 2.17%, 그다음에 정기 적금은 2.46%. 그다음에 좀 그나마 한때는 3%대를 유지했던 게 이제 주택 청약 관련 상품들인데 주택 부금 관련 상품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2.67%. 그나마 뭐 예금, 적금, 청약 상품 2%대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금 빼야죠. 이자소득세 이런 거 빼면은 뭐 1%대 후반이다. 여기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은행에 돈을 왜 맡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저금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지나요?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대출 금리도 단군 이래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10월달 기준으로 대출 평균 금리가 연 4%대였거든요. 예. 뭐 이 정도는 많이 내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금 금리 떨어진 거에 있어서 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역시 대출 상품 부분별로 나눠보면요, 주택담보대출 3.38%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신용대출도 요즘에 신용대출 많이 받아서 그런지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지지난달 그러니까 9월달까지만 해도 5.29%였는데 10월달에는 5.08%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1금융권에 신용되고 집 있고 주택담보대출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고요. 제2금융권으로만 가도요. 이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봤더니
12.24%입니다. 아이고. 상당하죠. 예. 오히려 저축은행 쪽에 올랐네. 올랐어요. 0.5%포인트 올랐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은 또 돈 빌리기는 역시 어렵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금값이 너무 빠진다고 인터넷에 계속 떠도는데 이거 왜 이래요? 네, 요즘에 빠지는 거 두 가지다. 하나는 금값, 하나는 국제유가. 금값 빠진다고 하는데 금값 빠져서 뭐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다시 돌반지가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귀금속 상가의 시세 한돈이 16만 원 선. 예. 16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살 때는 세공비 좀 내야 되고 부가세 10% 내야 되니까요. 한 18만 원 선에는 이제 돌반지 다시 구입을 할 수가 있겠다. 이게 30만 원 육박하던 거거든요. 한 30-40% 빠졌다 이런 거고요. 역시 국제 금값이 빠져가지고 국내 금값도 빠지게 된 건데 지금 온스당 1,199달러. 1,200달러는 뭐 안 깨겠다 하는데 바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왜 이러나 이런 의문이 많이 증폭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진정한 유러피언 프레스티지는 남다른 혜택에서 완성됩니다. 신차 교환부터 전담 AS 컨설팅까지 우월한 당신을 위한 남다른 혜택. 뉴 SM7 노바 멤버십 서비스. 우월하게 남다르게 Better and different New SM7 Nova Membership Service.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